지금까지 나는 많은 마켓들도 봐왔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대략적으로 몇 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거든. 근데 2,000개, 3,000개 올렸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 그래서 마켓을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품을 많이 등록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상품을 2,000개 좀 넘게 올렸는데 실제 주문은 하루에 하나에서 많으면 3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내가 궁금한 거는 누구는 2-3천 개 올려도 잘 나오잖아. 왜 그분은 근데 또 그럴까? 지금까지 나는 많은 마켓들도 봐왔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대략적으로 몇 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거든. 근데 2,000개, 3,000개 올렸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 그래서 마켓을 들어가 봤는데 내가 오늘 상품 수에 대해서 여기를 좀 비유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상품 숫자가 우리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돼. 우리 다이소 같은 데 가잖아. 다이소 가는 이유는 뭘까? 상품이 많아서 가는 거겠지. 근데 가격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고 칠게. 근데 상품 수가 어쨌든 많아서 가는 것도 있잖아. 근데 우리의 마켓도 가격이야 어느 정도 자기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지만 상품 숫자를 한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 다이소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홍보를 할 때 정말 약간 만물상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 초반에 만약에 우리가 상품이 다 있다고 해서 다이소에 갔는데 상품이 3,000개 있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딱풀,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이렇게 해서 상품이 3,000개다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게 상품이 진짜 많은 걸까? 그냥 수량만 많은 거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상품이 많은 거라 생각 안 하겠지. 이게 우리는 온라인 마켓이잖아. 온라인 마켓도 사실은 똑같아. 내가 상품을 마켓에 예를 들면 3,000개를 올렸다고 치자. 나는 3,000개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이 안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다이소 사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그 잘 매출이 안 나왔던 그 사례는 지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테이블을 지금 파는데 테이블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그 다음에 색깔 다른 거 그런 것들을 모두 숫자를 세웠던 거야. 이 상품이 사이즈별, 컬러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옵션 수가 4-50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분할로 올려가지고 난 50개 올렸고 이런 거를 2,000 몇 개 올렸다. 그 실제로 상품만 보면은 500개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었겠네. 그 이하거나. 우리가 뭐 다이소나 어쨌든 드림디포 이런 데 가면 볼펜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그런 것들을 볼펜이 이거 보면 0.5, 0.3, 0.7 이런 것들을 세 개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뭐 제트스트림 볼펜 하나라고만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야 사실은 우리 마켓에서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야. 그 기준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내가 깔려있는 상품들을 훨씬 더 탄탄하게 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이제 구독자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인정을 하시더라고. 나도 카운트를 내 매장에 상품을 많이 깔아놨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딱 바로 깨달더라고. 숫자 자체를 아예 속였던 거지. 나 스스로를. 근데 나도 그 부분이 공감되었던 게 우리가 상품을 올리잖아. 그럼 상품이 색깔이 다른 것도 이걸 다시 올리다 보면 상품 2개 올렸다라고 카운트가 되잖아. 근데 그거를 나는 오늘 상품을 많이 50개 정도를 배치시켰으니까 나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만족감을 얻었어. 근데 그 제품 까보면 사실은 실제 상품은 25개, 30개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상품 다양화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냉정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말고도 똑같이 2-3천 개를 올렸는데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까? 내가 예전에 영상 다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예를 들면 상품 제목은 내가 그 전에 영상을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품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3,000개를 올렸지만 그게 굳이 구매 대행 업자들한테 살 필요 없는 상품을 다 올렸다고 생각해봐. 한마디로 다이소에서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2-3천 개면 다이소에서 진짜 구하기 힘든 2-3천 개보다는 확실히 주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가? 내가 만약에 다이소에 지금 상품이 3,000개 배치되었다고 보자. 근데 내가 다이소도 실제로 잘 팔리니까 내 마켓에서도 다이소에 있는 상품을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3,000개 똑같이 올렸다 쳐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애초에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야. 애초에 그냥 구매 대행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이해를 하고 나한테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영상에서 많이 다뤘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이 구매 대행에 적합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다뤘거든. 그런 것들이 예로 들자면 내가 뭐 농기계도 있을 거고, 또는 가구 중에서 정말 다양한 가구들 있잖아.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가구도 있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더라도 훨씬 싼 가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살만한 충분한 이유 있는 상품들로 3,000개를 채우느냐, 다이소랑 똑같은 제품 3,000개를 채우느냐,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나는 볼 수 있지. 처음에 추천하는 거는 우선 내가 바로 올릴 수 있는 거는 100개, 200개든 올려보는 게 나아. 그게 만약 다이소 제품이라도 상관없어. 일단 그게 올린다고 해서 뭐 상품 한 개 더 올린다 해서 돈 드는 건 없잖아. 기본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도구 이런 것들은 이미 고정비고, 그럼 그 고정비를 지출했을 때 다이소든 뭐든 어떤 상품이든 일주일간 그냥 올려보는 거야. 올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기는 거고, 나도 처음에 상품 올렸던 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런 액자 같은 것도 올리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올려도 안 팔리는 거를 하다 보면 느끼게 돼. 근데 처음부터 당연히 온라인 시장 다 이해하고 구매 대행 시장 다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 없겠지. 우선 200개, 300개 올리다 보면 훨씬 더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 더 잘하는 셀러들 이야기하는 거를 그때 되면 훨씬 더 깊이 이제 깨닫고 느낄 수 있지. 근데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상품을 올리기 전에도 내가 먼저 다 이해하려고 정보만 습득하잖아. 절대 그 정보는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내가 이해도 못하는 거고, 아 그게 저 말이었구나. 이거는 반드시 상품을 많이 올려보면서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도 느껴보고, 그래야 이제 그 부분들을 훨씬 더 깊게 와닿게 되는 거지. 오늘의 결론은, 내가 아까 처음에 구독자분 그분은 올리고 나서 깨달은 거야. 잘못된 거를 깨달은 거지. 그러면 발전하는 거야. 근데 올리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발전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결론은 우선 해봐라. 해보고 개선시켜라. 이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지.